예. 일단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한 논란이 커지자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혜철 평론가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일단 청와대 반응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견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 상당히 전례 없는,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이런 입장들을 하나하나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어서 불거지는 언론 보도를 청와대가 반박할 방법이 없자 인정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신현수 수석이 이 인사에서 자신이 배제가 되었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주변에 상당한 실망감, 자존심 상했다 이런 말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을 신현수 수석 스스로가 내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 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하겠구나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신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그곳에서 아마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대통령의 의중은 처음과 달리 알 길이 없어지고 오히려 본인의 부하 직원이나 다름없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금 박범계 장관과 함께 인사를 주무르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립무원에 처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나마 자신의 입장, 자신의 입지가 좀 전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부인한다고 한들 신현수 수석이 인정하게 되면 청와대가 거짓말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을 지금 청와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현수 수석의 불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의 이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청와대가 아침에 이 입장을 내면서 언론에서 속보를 다 받았잖아요. 사의를 철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신현수 수석의 거취가 계속된다. 예. 국무회의 잘 참석하고 있다는 말은 나오지만 어느 입장에서도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였던 사의를 철회했다는 핵심적인 문장이 빠져 있어요. 그 말뜻은 아직까지도 신현수 수석은 본인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현수냐 이광철이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검찰 인사 기조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만약 이광철 비서관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 사의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그 뜻이 청와대 내부에 남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냐 아니면 조국 라인과 이른바 비조국 라인의 지금 대결과 갈등이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인사 진행 과정에서 민정수석 신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은 없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신현수 수석과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이 같았다. 권력 암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저거 부인할 수밖에 없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광철 비서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은 급이 전혀 다릅니다. 신현수 비서관은 박범계 장관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급의 부하였죠. 그런데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은 신현수 민정수석보다 20년 뒤에 사법시험에 맡기 위해서 변호사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행정관에 들어와서 민정비서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광철 비서관이 나는 조국이 심어준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들이받겠다. 또는 그 권한을 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나랍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따라서 뭐 진실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수석을 제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하극상도 그런 하극상이 없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 해명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그럼 이 갈등,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어제 청와대로 출근까지 했는데요.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은 만류하고 있고 본인은 사표를 내고 그만둘 생각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사의를 물러나겠듯이 뜻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고 최소한의 공직자의 도리는 다하기 때문에
물러날 때까지는 그래도 국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기 때문에 회의도 참석하고 출근도 제 시간에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말리는 거는 꼭 그 신현수 수석하고 그 같이 일하고 싶다기보다는 몇 가지 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가 다음날 다시 반려했다는 그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만약에 지금 사의를 반려해서 신 수석이 물러나게 되면은 문 대통령 스스로의 체면도 굉장히 깎이는 데다가 청와대 조직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사표를 수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5년차 그 청와대 3기 임기 말 전국 주도하기 위해서 이뤘는데 처음부터 흔들리게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4월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로서는 그 승리의 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을 텐데 이렇게 그 신현수 수석이 떠나고 조직이 흔들린다면은 선거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건 청와대가 바라는 바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신수석을 계속 그 같이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 대통령의 위상이나 청와대의 조직 그다음에 선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월성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윤 총장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신현수 수석이 보고만 있는다? 그거는 본인도 감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결단을 내린다면 잠깐만요, 이도님.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네. 사의 표명을 뒤집을 생각이 없고 근데 대통령은 계속 만류하고 있고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질 수는 없는 거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만간 결론이 나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리대로 해야죠. 일단 신현수 수석하고는 마음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분하고는 어떻게 가장 청와대에서도 요직인 민정수석에 두고 일을 합니까? 신수석 물러나게 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분 혹시 그게 이광철 비서관이라면은 승진을 시키고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을 원한다면 다른 분을 민정수석 시키셔서 아직도 1년 이상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렇게 취임 한 달 반 만에 신임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에 모자라서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자 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가 다가갈수록 또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드립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은 여전히 이번 정권의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왜 야당은 계속해서 기승전 조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도훈 해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마치 그 민정수석실 내의 암투처럼 이광철이냐 신현수냐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실상 그것은 지금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사권에 관해서 둘은 조율을 하는데 합의를 받고 똑같은 의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론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관철됐던 부분에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인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시즌2의 원래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할 정도의 논란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고요. 예.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봉합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검찰개혁에 있어서의 그 의지는 청와대든 그리고 법무부의 우리 장관의 의지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의지는 계속해서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온 이견은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빨리 봉합하고 사표수를 할지 말지 청와대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장혜철 평론가님, 제가 이 주제 정리를 좀 할 텐데 민정수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특히 유독 현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한 판에 사진 한 장에 모아놨는데 왜 민정수석들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좀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시연수 수석까지 4번째인데요. 문제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민정수석이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 입시비리 혐의로 이 배우자의 재판에서 공모 혐의 등이 적시가 되었죠. 유죄 판결이 나왔죠. 김종원 전 수석 끝까지 강남 2주택 논란으로 무리를 빚으면서 물러났죠. 김종호 수석 임명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추윤 갈등 국면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신현수 수석 처음으로 검찰 출신 수석을 데려와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가 했더니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내부의 갈등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4번째 민정수석마저도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인사권자, 대통령의 인사권이 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뼈아픈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조국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다?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난달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국 라인이 건재한 것이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이 양대축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틀어막아야 되는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직접 제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데려온 신현수 수석과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울산과 대전의 원전 수사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청와대의 어떤 급한 마음,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사실은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사이의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 결국 원인도 책임도 저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얘기 저희가 뉴스탑10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큰 흐름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